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강렬한 감정, 바로 두려움과 분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정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분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탐구해온 지혜 속에서 우리는 이 감정들을 이해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찾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고 삶의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면에 잔잔한 울림을 주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두려움과 분노, 이 두 감정은 종종 서로 얽혀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왜 분노하게 되는 걸까요?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두려움을 분노, 혐오, 시기심 같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즉, 우리의 안위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두려움이 생기고 이 두려움이 때로는 분노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스바움은 감정의 생각과 판단이 개입된다는 인지주의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녀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감정이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적 판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회가 발전하면서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시기심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재화분배를 제로섬 게임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내가 가지면 남은 가지지 못한다는 생각은 결국 공동체의 연대를 해치고 더 큰 두려움과 분노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지적 오류에서 벗어나 서로 공존하고 연대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두려움과 분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분노는 때때로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감정은 사랑과 두려움, 단 두 가지이며 다른 모든 감정들은 이 두 가지 감정의 변주곡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분노는 어쩌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느끼는 극한의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아 나타나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보신다면 그들이 사실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취약성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그 방어 기제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분노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의미까지 가지는 복잡한 감정입니다. 언어학, 문학, 철학, 심리학,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노를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는 생리적인 변화와 함께 공격적인 행동 양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지나친 분노는 폭력이나 방화와 같은 사회적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 행동은 밖으로 표출되거나 혹은 내적으로 쌓여 자기 파괴적인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분노를 증폭시키고 결국 우울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또한 분노는 기억력, 학습 능력, 집중력 등
우리의 인지 능력 발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문제 해결 능력마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두려움과 분노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몸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 박동을 안정화시키고 내장을 편안하게 하며 호흡을 가라앉히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심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불안감과 분노는 본질적으로 같으며 두려움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이완시키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몸의 평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긴장된 몸으로는 결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 두려움과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은 대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 타인의 생각,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세상의 경제 상황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반면 우리의 태도, 현재 내리는 선택, 그리고 감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할수록 고통만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불안을 키우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날씨가 좋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비가 온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 상황에 맞춰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두려움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더불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안을 극복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정작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불안은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우리가 두려워했던 일들은 생각만큼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불안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결핍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과 욕망, 그리고 완벽주의가 두려움을 키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할 일을 3가지 떠올려 보거나 감사 일기를 써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감사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맛있었다는 것, 길에서 만난 사람이 내게 미소를 지어주었다는 것,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등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할 요소를 발견하고 집중하면
불필요한 불안은 줄어들고 만족감은 커지게 됩니다. 이는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머릿속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현재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삶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서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과 가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명상과 깊은 호흡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불안이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오감을 활용하여 현재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걸을 때는 발이 땅을 딛는 감각에 집중하고 차를 마실 때는 향과 온도를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며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며 불필요한 불안을 키우곤 합니다. 너무 많은 뉴스, 소셜 미디어에서의 타인과의 비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마치 짙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결국 안개는 거치고 시야는 밝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철학적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렬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는 숯불과 같다. 손에 쥐고 있으면 결국 나를 태운다고 말했습니다. 분노를 무조건 억누르는 것도 감정에 휘둘려 폭발시키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양 철학의 공자는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화를 전혀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무작정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고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억누르게 되면 언젠가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압력을 받은 냄비가 끓어넘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면 상대와의 관계가 깨지거나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분노를 느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기보다는 몇 초라도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감정을 가라앉혀 보세요. 뇌과학적으로 화가 나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잠시 멈춤으로써 이성적인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이 가라앉으면 분노의 강도가 낮아지고 보다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 써서 정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화가 난 이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어떤 감정이 작용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감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비난하고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분노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분노의 많은 부분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맞춰 행동하지 않으면 실망과 분노가 생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의 기준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 대신 그들의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례하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화를 내는 대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감정이 덜 상합니다. 어떤 감정을 선택할지는 나의 몫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분노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할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분노의 순간, 한 박자 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시간에 화를 내는 것은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순간적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곧바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후회할 일이 많아집니다. 화가 날 때 10초 동안 침묵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거나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감정의 강도는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분노를 차분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상처를 받았어 라고 말하면 감정의 강도가 낮아지고 상대방도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때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방식도 좋은 대처법입니다. 지금 당장 화를 내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지금 감정이 격해서 대화가 어렵겠어.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롭게 분노를 다루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결론적으로 철학자들은 마음의 평온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고대 로마의 세네카는 행복한 삶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재산, 더 나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행복이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분노에 휘둘리는 이유는 대부분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쌓이면 현재의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행복한 삶은 완벽한 조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네카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있는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안이 있어도, 분노가 올라와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내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으며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안을 느끼고 때때로 분노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마음의 평온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행복이 만족 속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만족이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하루 5분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이 줄어듭니다. 매일 3가지 감사할 일을 적어보는 습관은 여러분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고민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바로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평온은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내고 키워나가야 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오늘 배운 이 지혜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그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찾아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평화의 씨앗을 발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먼저 걸었고 그들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평온함을 일깨우고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등대가 되어줄 이 가르침들을 실천하며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